안녕하세요, 잘력티입니다. 노래와 구호로 배워보는 잘력티의 한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고구려 초기 태고미연서 오전 광장. 태는 태조왕, 고는 고국천왕, 미는 미천왕, 원은 고국원왕, 소는 소수림왕. 오전 광장.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고구려가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광장. 광개토 장수왕이 전성기를 이끌었다. 영락 광개토가 금간의 가야 대가야 가야 한강에 가야 북으로 요거부. 광개토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김내물마니까니 개토 도와줘 하니까 광개토가 금간의 가야 대가야. 광개토가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었고 이때 금강가야까지 가서 공격하였다. 그래서 금강가야는 쇠퇴하였고 가야 대가야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에게 넘어갔다. 가야 한강에 한강 이북도 차지하였다. 가야 북으로 요거부. 북쪽으로 요동, 거란, 동부요를 복속시키고 만주를 장악하였다.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초기에 왕권 강화를 거쳐서 한 번씩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성기를 맞이하였을 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영토가 제대로 확장이 되었고 한강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당시 평야가 많아서 농사에도 유리하였고 더욱이 한강은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군사적으로도 방어에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국은 한강을 차지하고자 이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것이고요. 여기서 잠깐 한반도의 주요 강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달렸던 나라는 한강 유역에 건국하였던 백제였습니다. 400근 전성기, 4세기 백제 근초고왕 전성기. 그런데 5세기가 되면 광개토와 장수왕이 이끌었던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전 광장. 5세기 전성기 광개토 장수왕. 먼저 광개토 대왕은 남쪽으로 백제를 공격하여서 한강 이북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한강 이북은 한강 북쪽이란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쪽으로 한강 근처까지 광개토 대왕이 영토를 확장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은 아직 한강을 차지하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한강을 넘어가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광개토 대왕은 북쪽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을 하였습니다. 중국의 5호 16국 중에 하나였던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 지역을 드디어 차지하였고요. 더불어 거란 동부요 등을 굴복시켜 만주 지역을 장악하였습니다. 이렇게 광개토 대왕은 영토를 많이 넓혔기 때문에 땅을 많이 넓혔다는 의미의 광개토라는 호칭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백은 아시죠? 광백은의 광자가 넓을 광자입니다. 김내물마니깐 개토 도와줘. 내물마니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자 광개토 대왕은 군대를 보냈고 신라를 도와서 백제 외나라 가야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특히 이때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강가야를 공격하여 금강가야를 쇠퇴시켰고 이로 인해서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연호는 중국의 황제가 자기가 황제로 있는 동안에 연도의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2024년에 이 잘력티가 황제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나 잘력티는 2024년을 잘력티 만세라고 붙이겠다라고 한다면 2024년은 잘력티 만세 1년이 되는 것이고 2025년은 잘력티 만세 2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호는 이 당시에 중국의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광개토 대왕은 왕이 되어서 죽기 전까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중국이 분열이 되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당시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할 정도로 상당히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락 광개토가 금간의 가야 대가야 가야 한강에 가야 북으로 요거부. 광개토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김내물마니까니 개토 도와줘 하니까 광개토가 금간의 가야 대가야. 광개토가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었고 이때 금강가야까지 가서 공격하였다. 그래서 금강가야는 쇠퇴하였고 가야 대가야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에게 넘어갔다. 가야 한강에 한강 이북도 차지하였다. 가야 북으로 요거부. 북쪽으로 요동, 거란, 동부요를 복속시키고 만주를 장악하였다.
여기서 잠깐 가야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야는 변한 지역에 성립된 12개의 소국이 발전하여 성립된 나라로서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지는 못하였고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는 소국들이 연맹하는 단계에서 결국은 멸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로 통합되지는 못했지만 가야 연맹을 이끌어가는 맹주가 존재했는데요. 맹주는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전기에는 오늘날 김해 지역의 금강가야가 가야 연맹을 이끌어가는 맹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강가야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하여 해상교역에 유리하였고 풍부한 철자원과 철을 만드는 우수한 제철 기술을 바탕으로 질 좋은 철제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어서 낙랑과 외나라에 수출을 하였으며 철 덩어리인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개토 대왕의 공격으로 힘을 잃게 되었고 가야연맹의 주도권을 고령 지역의 대가야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가야는 후기 가야연맹의 맹주로서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었고 신라 백제와 군사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장남 장수왕은 평양냉면 좋아해? 다같이 먹어요 내가 쏠게. 장남의 남진정책 평양냉면 평양성 천도 다같이 먹어요 다원적 국제질서 내가 쏠게. 세상의 중심은 고구려다 독자적 천하관. 다음으로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의 첫째 아들 장남으로서 80년 동안 왕을 하였고요. 98살이나 살았던 말 그대로 장수를 하였기 때문에 장수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겨서 국내성 귀족 세력들을 약화시켰고요. 그리고 평양성 천도 후에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리하여 신라의 영토를 포함하여 특히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백제 계로왕을 살해하고 아이고 계로왕 한강을 모두 차지하였습니다. 백제는 계로왕이 죽은 후에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고 부흥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맞서 신라와 백제는 433년에 나제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신라의 라, 백제의 제, 나제동맹. 이러한 장수왕의 남진정책의 증거로서 한강 상류 충주 지역에 유일하게 남한에 남아있는 고구려 비석인 충주 고구려비가 있습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아마도 한강을 차지하고 고구려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장수왕이 이러한 남진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중국이 남조, 북위, 그리고 새롭게 북방에 등장한 유목민족인 유연 등 이렇게 중국의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하였고 장수왕은 이러한 세력들과 모두 대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친하게 지내면서 서쪽 지역을 안정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남진 정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장수왕 시절 고구려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과 대등하게 공존하던 때를 다원적 국제질서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5세기 광개토 장수왕 때 전성기를 달렸던 고구려는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독자적 천하관을 표방하였고 그리고 이것은 광개토 대왕릉비나 충주 고구려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남 장수왕은 평양냉면 좋아해? 다같이 먹어요 내가 쏠게. 장남의 남진정책 평양냉면 평양성 천도 다같이 먹어요 다원적 국제질서 내가 쏠게. 세상의 중심은 고구려다 독자적 천하관. 백제 초기 고근침 400근 전성기 장수계로 죽였다. 부흥은 덕무성 고는 고이왕 그는 근초고왕 침은 침류왕 400근 전성기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전성기였다. 그런데 장수계로 죽였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 계로왕이 죽었고요. 아이고 계로워 계로왕. 그리고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하였는데요. 그 중심에 부흥은 동무성이 있었습니다. 동은 동성왕, 무는 무령왕, 성은 성왕입니다. 신혼 동성왕은 귀족이 싫어. 신라와 혼인동맹을 통해서 나제동맹을 계속 강화시켰고요. 귀족이 싫어.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였다. 먼저 동성왕은 신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는 혼인동맹을 체결하여서 나제동맹을 강화시켰고요. 웅진 지역의 새로운 신진 세력을 등용하여서 기존의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시켰습니다. 신혼 동성왕은 귀족이 싫어. 신라와 혼인동맹을 통해서 나제동맹을 계속 강화시켰고요. 귀족이 싫어.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귀족 세력을 견제하였다. 무령왕은 22딸 남자양. 22딸 22담노의 왕족 파견 남자양 중국 남조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그 증거로 무령왕릉이 남조 양나라의 벽돌 무덤을 모방하였다. 다음으로 무령왕은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고요. 지방이 잘 통제가 되어야 세금도 잘 들어오고 그래야 나라가 다시 부흥이 되겠죠. 담로는 이 당시 백제의 지방 행정구역으로서, 행정이라는 단어는 정치를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치는 다스리는 것이고요. 정치는 나라다. 지방 행정구역이란 말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지방을 나누어서 관리했다 이런 뜻입니다. 현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이런 식으로 지방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방 행정제도라고 합니다. 당시 백제는 지방을 22개로 나누고 담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더불어 무령왕은 당시 중국의 남조 양나라 그리고 외나라와 교류를 강화하였는데요. 부흥을 하려면 자기 편이 있어야겠죠. 이러한 증거로서 당시 만들어진 무령왕의 무덤인 무령왕릉이 중국 남조 양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령왕은 22딸 남자양, 22딸 22담로의 왕족 파견, 남자양, 중국 남조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그 증거로 무령왕릉이 남조 양나라의 벽돌 무덤을 모방하였다. 남부여의 사비성왕이 승질내다 관속으로 둘두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그리고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진흥왕이 배신을 하자 승질이 나서 신라를 쳐들어갔으나 본인이 관속으로, 본인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리고 둘둘 중앙에 22부라는 관청을 만들었고 지방을 5방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백제 성왕은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다시 천도하였습니다. 이곳은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를 급하게 옮긴 탓에 웅진이 다소 협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왕은 국호를,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었는데요. 이것은 부여 유민들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던 고구려 백제 중에 백제가 진정한 부여의 계승자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관청은 나랏일을 하는 시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 관청을 22부로 확대하고 담로로 나누었던 지방을 크게 5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조와도 활발히 교류를 하고 일본에는 불교를 전해 주었습니다. 특히 성왕은 신라 진흥왕과 힘을 합쳐서 고구려로부터 한강을 되찾았고 백제는 한강 하류의 한성을 차지하고 신라는 한강의 상류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라의 진흥왕이 백제와 동맹을 깨고 한마디로 배신을 때리고 한강 하류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성왕은 화가 나서 승질이 나서 신라를 공격하였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제 동맹은 깨지고 백제와 신라는 완전히 원수 관계가 되었고 이후에 백제는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신라를 미친 듯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남부여의 사비 성왕이 승질내다 관속으로 둘두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그리고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진흥왕이 배신을 하자 승질이 나서 신라를 쳐들어갔으나 본인이 관속으로, 본인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리고 둘둘 중앙에 22부라는 관청을 만들었고 지방을 5방으로 나누었다. 신라 초기 뇌물왕 육신 전성 지법진. 신라 초기에 김뇌물마리간이 왕권 강화를 한 이후에 드디어 신라가 육신 전성, 6세기 신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법진이 있습니다. 지는 지중왕, 법은 법흥왕, 지는 진흥왕입니다. 다음으로 신라 초기에 김뇌물마리간이 왕권을 강화한 이후에 드디어 육신 전성, 6세기 신라가 가장 마지막으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6세기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지법진, 지는 지중왕, 법은 법흥왕, 지는 진흥왕입니다. 신라 왕이 순장 XG 지중왕 소시장. 신라 지중왕이 신라라는 국호를 확립했고 왕이 지중왕이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순장 XG 지중왕이 순장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지중왕 소시장 소우 지중왕이 우경을 보급하고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시장 지중왕이 수도에 동시라는 시장을 개설하였다. 먼저 지중왕은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보급하였으며 우경은 소를 이용해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한자로 소우자. 그리고 사라국 신라로 불리던 국호를 신라로 확정을 하였고요. 왕의 칭호를 마리간에서 중국식 칭호인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울릉도인 우상국을 이사부 장군을 보내서 복속하였고요. 그리고 수도에 동시라는 시장을 개설하여 물자 유통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신라 왕이 순장 X
X 지증왕 소시장. 신라 지증왕이 신라라는 국호를 확립했고, 왕이 지증왕이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순장 X 지증왕이 순장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지증왕 소시장. 소우 지증왕이 우경을 보급하고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시장 지증왕이 수도에 동시라는 시장을 개설하였다. 병부법흥 율령상대 공복의 불교 금관은 냈고 건 병부법흥 법흥왕이 병부를 설치하였고 율령상대 율령을 반포하고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공복의 불교 공복을 제정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그리고 금관은 냈고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법은 법흥왕. 법흥왕은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는데요. 병부는 오늘날의 국방부와 같은 것으로서 군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이 병부의 책임자를 왕이 직접 임명하여 군사권을 장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고, 백관은 모든 관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여서 왕권을 강화하고 더불어 상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상대 등은 신라의 귀족들을 대표하는 관직으로서 귀족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뽑혔고, 이러한 상대 등은 나머지 귀족들을 이끌고 귀족회의였던 화백회의를 주도했습니다. 한마디로 귀족 중에 짱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법흥왕은 이러한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설치하여서 상대등으로 하여금 귀족들을 관리하게 하고 왕에게 협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대등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상대등이 왕에게 협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귀족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왕권이 약해지면 상대등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상대등은 반란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법흥왕은 금관가야가 항복해오자 금관가야를 병합하여 멸망시켰습니다. 또한 법흥왕은 건원이라는 독자연호를 사용하여서 중국과 대등함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병부법흥 율령상대 공복의 불교 금관은 냈고 건 병부법흥 법흥왕이 병부를 설치하였고 율령상대 율령을 반포하고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공복의 불교 공복을 제정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그리고 금관은 냈고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순수대가 진흥왕이 화랑과 함께 한강을 령령죽게 찌성왕. 순수 진흥왕 순수비 대가야 정복 화랑과 함께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재편하였다. 한강을 모두 차지하였다. 령령죽게째 룡 황룡사를 건립하고 령령죽게 찌성왕 낮의 동맹을 깨고 한강을 모두 차지하고 성왕을 전사시켰다. 마지막으로 진흥왕은 낮의 동맹을 깨고 한강을 모두 차지하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전사시켰습니다. 그리고 황룡사라는 절을 건립하여서 불교를 장려하였고요.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재편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화랑도는 원래는 귀족의 자제를 화랑으로 선발하고 그를 따르는 낭도로 이루어진 청소년 단체로서 귀족과 평민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면서 무예도 익히고 노래도 부르고 규범을 배우면서 청소년들 간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것을 진흥왕이 국가조직으로 만들어서 전쟁에 필요한 군사로 활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여러분 학교에 있는 동아리 단체 아시죠? 이러한 청소년 동아리 단체를 통해서 청소년들을 단합시키고 교육시킨 후에 훌륭한 인재들을 군인으로 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흥왕은 이러한 화랑도를 바탕으로 당시 신라의 영토를 최대로 확장을 하였는데요. 한강을 차지하였고 그리고 대가야를 멸망시켜 가야 전체를 정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함흥평양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진흥왕은 정복한 지역에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이것이 바로 단양신라 적성비와 북한산비, 창령비,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진 진흥왕 순수비가 있습니다. 단양신라 적성비는 오늘날 단양의 적성지역을 차지하는 데 공을 세운 적성 사람들을 포상한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북한산비는 한강을, 창령비는 가야를, 그리고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함흥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그곳에 가서 정복한 지역을 둘러보고 세운 비석들입니다. 순수라는 뜻은 왕이 직접 그곳에 행차하였다, 갔다라는 뜻입니다. 순수대가 진흥왕이 화랑과 함께 한강을 령령죽게 찌성왕. 순수 진흥왕 순수비 대가야 정복 화랑과 함께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재편하였다. 한강을 모두 차지하였다. 령령죽게째 룡 황룡사를 건립하고 령령죽게찌 성왕 낮의 동맹을 깨고 한강을 모두 차지하고 성왕을 전사시켰다. 고구려 초기 대고미연서 오전 광장
태는 태조왕, 고는 고국천왕, 미는 미천왕, 원은 고국원왕, 소는 소수리왕. 오전 광장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고구려가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광장 광개토 장수왕이 전성기를 이끌었다. 영락 광개토가 금간의 가야 대가야 가야 한강에 가야 북으로 요거부. 광개토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김내물마니까니 개토 도와줘 하니까 광개토가 금간의 가야 대가야. 광개토가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도와주었고 이때 금강가야까지 가서 공격하였다. 그래서 금강가야는 쇠퇴하였고 가야 대가야 가야 연맹의 주도권이 대가야에게 넘어갔다. 가야 한강에 한강 이북도 차지하였다. 가야 북으로 요거부. 북쪽으로 요동 거란 동부요를 복속시키고 만주를 장악하였다. 장남 장수왕은 평양냉면 좋아해. 다같이 먹어요 내가 쏠게. 장남의 남진정책 평양냉면 평양성천도. 다같이 먹어요 다원적 국제질서 내가 쏠게. 세상의 중심은 고구려다. 독자적 천하관. 백제 초기 고근침 400근 전성기 장수계로 죽였다. 붕은 덕무성 고는 고이왕 그는 근초고왕 침은 침류왕 400근 전성기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전성기였다. 그런데 장수계로 죽였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백제 계로왕이 죽었고요. 아이고 괴로워 계로왕. 그리고 백제는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하였는데요. 그 중심에 붕은 동무성이 있었습니다. 동은 동성왕, 무는 무령왕, 성은 성왕입니다. 신혼 동성왕은 기족이 싫어. 신라와 혼인 동맹을 통해서 나제 동맹을 계속 강화시켰고요. 기족이 싫어. 신진 세력을 등용해서 기족 세력을 견제하였다. 무령왕은 22딸 남자양, 22딸 22담노의 왕족 파견 남자양, 중국 남조 양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그 증거로 무령왕릉이 남조 양나라의 벽돌 무덤을 모방하였다. 남부여의 사비성왕이 승질내다 관속으로 둘두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그리고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였다. 그리고 진흥왕이 배신을 하자 승질이 나서 신라를 쳐들어갔으나 본인이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그리고 둘둘 중앙에 22부라는 관청을 만들었고 지방을 5방으로 나누었다. 신라 초기 내물왕 육신 전성 지법진. 신라 초기에 김내물마리간이 왕권 강화를 한 이후에 드디어 신라가 육신 전성 6세기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법진이 있습니다. 지는 지중왕, 법은 법흥왕, 지는 진흥왕입니다. 신라 지왕이 순장 XG 지중왕 소시장. 신라 지중왕이 신라라는 국호를 확립했고 왕이 지중왕이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고 순장 XG 지중왕이 순장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지중왕 소시장 소우 지중왕이 우경을 보급하고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시장 지중왕이 수도에 동시라는 시장을 개설하였다. 병부법흥 율령상대 공복의 불교 금관은 냈고 법흥왕이 병부를 설치하였고 율령상대 율령을 반포하고 상대 등을 설치하였다. 공복의 불교 공복을 제정하고 불교를 공인하였다. 그리고 금관은 냈고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순수대가 진흥왕이 화랑과 함께 한강을 령령주께지성왕 순수 진흥왕 순수비 대가야 정복 화랑과 함께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재편하였다. 한강을 모두 차지하였다. 령령주께지의 황룡사를 건립하고 령령주께지성왕 나제동맹을 깨고 한강을 모두 차지하고 성왕을 전사시켰다.